3년 동안 매출이 절절매는 카페가 있었어요. 수익도 잘 나지 않고 이제 문을 좀 닫아야 하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언가를 하고 나서부터는 매출이 점점 오르더니 이제는 월 매출 8천만 원을 파는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각종 TV며 책, 유튜브 이런 곳에 연일 등장도 하게 됐고요. 과연 이 카페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망하기 직전에서 8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카페는 아주 평범한 동네에 있는 카페예요. 우리 동네에도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카페요. 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카페를 하면서 적게나마 벌리는 돈 그리고 각종 정부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긴 돈을 모조리 교육비에 투자를 했어요. 그것도 무려 1억씩이나요. 아마 계산되어지지 않은 교육비까지 합친다면 1억이 훌쩍 넘을 거예요. 그리고는 드라마틱하게 성공한 카페 사장, 어엿한 대표가 된 거죠. 누군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망하기 직전의 카페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카페는 도곡동에 있는 젠틀커피예요. 젠틀커피 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젠틀커피의 창업자인 이성천 대표는 3년간 카페가 문 닫을 지경까지 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교육을 들으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계속해서 많이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카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카페를 창업을 했는데 도대체 앞길이 좀 막막하다, 정말 망하기 직전이다, 나도 장사가 아닌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최소 1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콘텐츠 자체가. 이성천 대표가 교육에 1억 정도를 투자를 했으니까 유튜브 콘텐츠상 10분 내외로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1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젠틀커피의 이성천 대표가 망하기 직전의 카페를 어떻게 살렸는지 3가지로 제가 함축해서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시자고요. 젠틀커피가 항상 손님이 몰리는 곳으로 바뀐 이유 첫 번째는 뒤늦은 사업계획서 덕분입니다. 사업계획서면 사업계획서지 왜 뒤늦은 사업계획서일까요? 네, 젠틀커피의 이성천 대표는 젠틀커피 창업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았어요. 정확히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사업계획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원래 사업계획서라는 건 계획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써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이제 더 이상 카페로 연명하기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이성천 대표는 여러 가지 교육을 들으면서 이미 오픈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지만 내가 좀 준비가 부족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사업계획서를 이제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포지셔닝 매트릭스였어요. 화면에 보시면 페도라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제 여기가 젠틀커피의 포지셔닝입니다. 사실 포지셔닝 매트릭스까지는 생각지 못하고 카페를 오픈했었는데 그제서야 큰 그림을 그리게 될 줄 알면서 이 포지셔닝 매트릭스에 맞게 매장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스핀오프 전략 역시 설정을 하고 하나하나 확장을 해 나갔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젠틀커피가 사업을 확장해 나간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스팅으로 시작한 카페가 납품, 렌탈 서비스, 케이터링, 온라인 쇼핑몰, 교육, 컨설팅까지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뻗어나간 걸 볼 수 있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창업을 할 때 이런 이론은 설마 저런 이론 따위가 꼭 필요해? 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이성천 대표도 사실 그랬다고 했어요. 매장 오픈 후에 공부를 할 당시에도 그냥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이론 같은 걸 들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그를 움직이게 한 건 실전과 접목되는 교육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성천 대표는 젠틀커피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카페라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강의 및 컨설팅까지 할 정도로 젠틀커피가 무섭게 브랜딩이 되면서 블루리본 서베이를 10년 연속이나 받는 카페가 됐어요. 실제로 저희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젠틀커피 이성천 대표의 무려 9시간에 달하는 무조건 성공하는 3단계 퀀텀 점프 카페 성공 법칙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관련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큘럼만 봐도 도움이 되는 강의가 좀 흔치 않은데 이건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혹은 카페 예비 창업자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그런 강의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젠틀커피가 항상 손님이 몰리는 곳으로 바뀐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시즌2의 로드맵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젠틀커피의 시즌2 로드맵인데요. 상권 분석부터 다시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이미 창업을 했고 자리도 옮기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권 분석을 다시 하나요? 라고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자리한 이 상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타겟이 되고 있는 고객
고객과 내가 타겟으로 해야 되는 고객, 그리고 앞으로 또 타겟으로 넓혀야 되는 고객까지 상권 분석을 통해서 브랜드, 상권, 규모와 좌석의 컨셉을 명확히 바꾸어 나간 거예요. 업종이라는 것도 좀 보이실 텐데요. 메뉴의 유형이나 메뉴의 수, 그리고 식사 시간, 회전율도 고려를 해서 젠틀커피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카페를 모두 가보고 각 메뉴의 맛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테이블 수라든지 회전율이라든지 고객군을 조사해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젠틀커피가 나아가야 될 방향 설정을 한 거죠. 타겟 고객에서 물리적 증거를 좀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위기, 테마 역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지금의 젠틀커피가 좀 완성이 됐고요. 업태라는 항목도 보이실 텐데 업태는 손님의 이용 목적, 이용 상황, 서비스, 가격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손님이 우리 매장을 찾는 어떤 목적이나 상황, 그리고 서비스, 가격에 만족할 수 있는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최근 젠틀커피의 메뉴 구성이에요. 당연히 이제 커피가 메인이에요. 하지만 이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커피 이외의 상품 구성인데요. 어떠신가요? 좀 일반적인 카페와는 조금 다른 면모가 보이죠. 색다름에 더해서 명확한 컨셉이 잡힌 느낌, 뭐랄까 좀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는 기분. 자, 다시 제가 시즌2 로드맵으로 돌아가서 근무 환경은 내부적인 환경을 뜻하는데요. 영업일수, 영업시간, 부가수익을 위해서 어떤 걸 하면 될까를 고민하고 지금의 젠틀커피가 천천히 완성되어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 모든 부분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그림에서도 보시면 15년 7월, 16년 2월, 19년 2월, 21년 8월을 거치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 진행형이고 지금도 젠틀커피는 시즌2에서 시즌3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무려 13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 카페이기 때문에, 그것도 3년 동안은 정말 힘들게 버텼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젠틀커피가 항상 손님이 몰리는 곳으로 바뀐 이유는 기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천 대표는 젠틀커피를 처음 창업했을 당시에는 본인이 기획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즌2 경영을 하게 되면서 완벽한 기획자로 탈바꿈을 하고 보는 시야를 이렇게 넓히면서 명확한 컨셉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역시나 그 뒤로 매출이 동시에 상승을 했고요. 즉 기획자의 눈으로, 기획자의 생각으로, 기획자의 어떤 철학으로 브랜드를 다듬어서 지금의 젠틀커피를 탄생시킨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이 이성천 대표가 현재 이제 장산후 건물주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 잔에 12,000원이어도 불티나게 팔리게 하는 메뉴 개발 기획이라든지 SNS 마케팅 필요 없이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연매출 8억을 만드는 SPS 방법론이라든지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미친듯이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은 이 말을 탁 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대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들일 텐데, 카페 장사에서 사업으로 가는 7가지 경로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에서 작은 개인 카페가 2년을 채 버티지 못하는 5가지 이유와 해결책이었어요. 이걸 보고 나서 무릎도 치고 이마도 탁 쳤어요. 와, 이거다 하면서 말이에요. 이성천 대표는 젠틀커피가 그냥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각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했고, 그걸 구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카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했고요. 그가 기획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다변화를 주기에는 무리가 따랐을 거예요.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에 1억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게 그의 답변이었는데, 교육에 먼저 투자를 했더라면 젠틀커피는 더 빠르게 성장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기획자라는 건 보는 관점이 좀 달라야 돼요.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기획자가 되지 못해요. 이제 저 역시도 기획 업무를 할 때에는 최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버리고 기획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생각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연습을 하는데요.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다른 분들의 뭐 강의를 듣고 사람을 만나서 관점을 달리하는 그런 무한반복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획자가 된 이성천 대표가 망하기 직전의 카페를 연매출 8억으로 만든 건 아마 운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성천 대표하고도 한번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 카페 창업과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뒤늦은 사업 계획서, 그리고 시즌2의 로드맵, 기획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에 투자한 부분, 이 세 가지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일 거예요. 지금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좀 힘들거나 앞이 막막하고 과연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게 고민이시라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망하기 직전의 카페도 이렇게 살아난 걸 보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디테일한 사례와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로 좀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조만간 이성천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서 최대한도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시즌2 경영
경영을 응원할게요. 범프로였습니다. 많이 파세요. 들어갈게요.